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김관우 계명대 교수, 신성범 전 국회의원 두 분과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권 여론조사 얘기로 좀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여론조사 기관마다 여론조사 결과들 앞다퉈서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각 후보 진영에서도 이 결과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을 보이면서 여러 해석들을 내놓고 있는데 준비된 그래픽 좀 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흐름들을 보면요. 이것은 어제 나온 리얼미터에서 한 조사 결과인데 전반적으로 각 조사기관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이재명 경기지사, 윤석열 전 검찰총장, 그동안의 양강 구도를 형성했던 이 두 후보들은 조금은 좀 정체돼 있는 그런 모습들, 일부는 좀 하락세로 보이기도 하고요. 반면에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꽤 많습니다. 저 추이들을 좀 보면 그런 것들이 보일 텐데 이 흐름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평가를 한 말씀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상승 조정이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보다는 이제 상승이 되고 있는데 상승폭은 제한적이다. 뭐 이렇게 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하락 조정. 상당히 이제 하락의 폭이 좀 큰 편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에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상승이다라고 정확하게 규정할 만큼의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예비 경선 과정에서 사실 1대7의 어떤 이재명 대 반이재명으로 집중적인 견제를 받고 사실 검증 과정에 있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주춤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특히나 이낙연 후보가 이렇게 급상승하는 이유는 사실상 그 2위 자리에게 반 이재명 지지자들이 결집된 그런 어떤 효과가 지금 이낙연 후보의 어떤 지지율이 급상승하는 그런 이 효과로서 이제 요인으로서 작동했다라고 보는 것이고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의 문제는 하락의 어떤 상황 속에서 반등의 기미가 지금 안 보인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엑스파일 이후에 장모 구속 그리고 이제 본인의 어떤 그런 어떤 상황에 대한 어떤 태도들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이제 지지자들에게 확산된 그런 결과다. 특히나 이제 이 윤석열 전 총장이 민생 탐방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뚜렷한 어떤 메시지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거든요. 이런 어떤 전략 같은 것들이 지금 먹히지 않는다. 뭐 이렇게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 반면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어떤 하락 은 아니지만 소폭 조정이 되고 있는 국면에서 뭔가 전략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수비형의 어떤 전략을 보다 더 공격적인 전략으로 지금 전환하려고 하는 그런 기류가 지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영께서는 저 3명의 후보들의 여론조사 추이 어디에 집중해서 주목해서 보고 계세요? 저는 이낙연 후보의 경우는 좀 전략이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권의 민주당 지지자들이 볼 때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마음은 안 내켜도 이재명 지사로 쭉 붙었다가 이미 이재명 지사 지시로 많이 갔다가 이건 이재명이 아니어도 예. 이낙연으로도 정권 재창출 가능하겠다고 구도를 그렇게 이제 잡아가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런 전략이 좀 성공한 것 같고 따라서 이재명, 이낙연 차이가 얼마 정도냐가 그게 좀 관건일 것 같아요. 추세를 본다면. 그리고 야당 쪽에서는 사실은 윤석열 후보의 저 문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제가 보는 것은 중도층하고 호남에서 많이 빠지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윤석열 후보는 어떻게 보면 메시지는 굉장히 보수 본류, 보수 본색 메시지를 내면서 만나는 분들, 회동하는 분들을 보면 또 중도로 많이 가 있단 말이에요. 이 메시지와 행보의 불일치가 보이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아마 보수층은 아직도 굉장히 지지를 많이 보내겠지만 호남하고 이쪽에서는 중도층에서는 좀 빠져나간다. 이렇게 보수 본류의 메시지에 실망한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따라서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핵심은 윤석열 후보에서 빠진 그 지지를 거둬들인 보수 지지층들이 야권 지지자들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 쪽으로 얼마나 가느냐 이 점을 유심히 좀 저는 보려고 해요. 이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 방식에 따라서도 이 지지율이 춤을 추고 있는데
굉장히 혼돈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면접원이 직접,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물으면 이재명 후보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고 상대적으로. 근데 ARS 자동 응답 방식일 때는 윤석열 전 총장이나 이낙연 후보를 선택하는 경우가 또 많다고 해요.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지지의 어떤 충성도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사지선다형과 예컨대 주관식의 차이거든요. 주관식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거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생각하고 있던 사람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뭐 이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이제 갤럽이 그런 형태인데 예. 지금 이 지사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확고한 확신에 찬 어떤 지지를 받고 있다. 충성도가 좀 높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고 ARS 같은 경우는 이제 몇 명을 이렇게 나열합니다. 거기서 누구 하나를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선택이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따라서 충성도 부분에서 본다면 이 지사가 다른 후보들보다는 조금 높은 강한 지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영께서는 그렇죠. 지금 선거를 치르셨으니까 교수님이 정확히 보고 계신 게 그 지지세가 강한 사람, 그게 경향이 지지세가 강한 사람은 당연히 이제 전화 면접에서는 뭐 물으면 답을 그렇게 하는 거고 AR에서는 누르잖아요. 누르되면 이거는 성향이야. 지지 성향 쪽으로 많이 간다고. 예를 들어서 그 이제 무응답청이 전화 면접에서는 20% 된다는 거거든요. ARS는 몇 프로 안 되잖아요. 예. 그러면 그 차이가 뭐냐면은 결국은 한 사람이라도 더 뭐라 그럴까 자기의 지지하는 성향 쪽으로 표시를 하게 된다. 이렇게 무응답청이 전화 면접은 많고 ARS는 적다. 그 차이가 결국 이제 지지 성향을 나타내는 성향 지향적이다라고 이제 ARS는 보는 거죠. 그래서 예. 윤석열 전 총장의 경우는 그래도 이제 뭐 야당의 성향을 지지하는 분들이 지금 국민의힘의 내부 사람들은 아직 눈에 안 띄니까 ARS 조사에는 꼭 윤석열 후보를 이렇게 눌러주는 경우가 많다고 해석이 되는 거죠. 예. 여권 얘기로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비 경선을 끝낸 상황에서 이제 본 경선을 앞두고 있는데 몇 가지 변수들이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크게 두 가지 정도가 꼽힐 텐데 경선이 연기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TV 토론도 원래 다음 주에 두 차례가 예정이 돼 있다가 일단 취소가 됐습니다. 이런 것들 일련의 이런 상황들을 놓고 누구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계산기가 다르게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비 경선 전과 지금의 어떤 계산기 두드리는 그 계산기가 다르게 작용하고 있다. 특히나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예비 경선 전에는 사실상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경선을 치르기가 좀 어려우니 전반적으로 연기를 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 지지율이 탄력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두 차례 TV 토론이 연기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지율이 상승 곡선에 있는 분들은 지금 연기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불리하다 생각을 하는 것이고 올 들어왔을 때 노졌자. 그렇죠. 뭐 그런 얘기고 이제 조금 주춤하신 분들은 시간을 갖고서 좀 정비를 하고 이제 뭐 경선을 치르는 것이 좀 유리하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중요한 거는 명분이거든요. 지금의 상황은 코로나 4차 대유행의 상황입니다. 지금 마구 이렇게 이 경선을 마구 치르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이 대확산 상황에서 명분을 갖기는 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아주 자연스럽게 연기하는 부분에 따르겠다 당 결정에 뭐 이렇게 나온다고 본다면 이 경선이 조금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뭐 그럼에도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그래도 10월 국정감사 전에는 끝내자. 또 이런 입장을 내놔서 이 시점을 놓고도 굉장히 미묘한 해석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또 가운데 추석이 끼어 있어요. 제가 예. 달력을 보니까 원래 이제 민주당은 9월 5일이 본경선이고 만약에 결선 투표로 가게 되면 9월 10일 날 후보를 선출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네. 그 추석이 9월 21일이에요. 그럼 추석 연휴 뒤로 미루거나 그 뒤로 미루면은 또 아시는 대로 10월 초가 되면은 뭐 앵카도 잘 아시는 대로 국회 국정감사를 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뤄봐야
9말 10초 얼마나 미룰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추석과 국정감사 사이 건저리쯤 될 것 같은데 결국은 뭐 지금까지 미루는 거 그렇게 연기하는 것 외에는 뭐 연기는 불가피하게 보이고 어느 정도 미루느냐 차에 미루는 김에 아예 연기하는 김에 확 뒤로 가자. 네. 뭐 10월 후반부나 11월까지도 그런 논리의 대결이 아닐까 싶어요. 예. 야권에서는요, 앞서서 저희 지지율 얘기하면서 윤석열 전 총장 얘기를 두 분께서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 윤 전 총장의 상황이 행보가 굉장히 또 주목을 받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어제 국민의힘 입당을 하면서 그렇다면 윤석열 전 총장은이라고 이 물음표가 따라 붙는데 윤 전 총장의 이 상황에서의 행보는 광주입니다. 광주를 선택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 신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윤석열 전 총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호남에서 그리고 중도층에서 지지율이 빠지는 부분 아마 신경을 많이 쓸 것 같아요. 그리고 행보는 광폭으로 한다는 뭐 저는 뭐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는데 국민의 입당 문제에 대해서는 결국은 명분이잖아요. 그 국민이 불러서 나왔으니까 국민이 가라고 하는 대로 가겠다는 게 윤 후보의 지금 입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번 막 여러 군데 다니면서 이야기를 들어보겠다고 하니까 시간은 좀 남아 있습니다만 지금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어제 입당했기 때문에 윤석열 전 후보도 시간이 별로 없어요. 예. 8말 9초에 출발한다는 또 출발하기로 공언돼 있는 그 경선 열차에 탈 것인지 말 것인지를 저는 빨리 좀 결정하는 게 정치적으로 맞다고 보고 다만 윤 총장의 이렇게 윤 후보의 언행을 좀 보면은 지금 국민의힘 들어가면은 여러 명 중에 한 명 원후보 대모로 오히려 되고 그래서 자신의 지지율이 오히려 더 빠질 것 아니냐 또 당내에 혹독한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자기한테 몰아닥칠 그런 공격을 버텨낼 그런 자신도 별로 없어 보이고 이런 게 좀 가장 종합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윤 전 총장은 지지율에 있어서 손해를 보더라도 내 갈 길 가겠다 이런 메시지를 내놨어요. 그래서 이런 독자 행보를 두고 기대감도 있고 또 우려도 교차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느 쪽에 좀 방점을 찍고 계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하는 본인의 길이라는 거는 저는 이렇게 해석해요. 그러니까 조기 입당하지 않는다. 아마 끝까지 입당 안 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국힘당과. 마지막에 11월 달에 국힘당의 후보가 나오면 그걸 단일화 후보로 이렇게 단일화해서 본인이 승리를 해서 대선을 치르는 이런 과정을 거쳐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본인이 생각하는 이번 대선에서의 승리의 목표는 보수, 중도, 이탈한 진보까지 아우르는 아주 압도적 승리가 목표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달성하기가 그렇게 쉽진 않아요. 어느 대통령도 대한민국에서 사실 이러한 승리를 가져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사실상 이렇게 달성할 수 있는 예컨대 뭐 이 메시지라든가 또는 뭐 전략이라든가 뭐 일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좀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은 거의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민생 탐방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 사실은 명망가들 만나는 것이고 그 만남 속에서도 본인의 메시지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명망가들이 내놓는 얘기들이 전달이 될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많은 지지자들도 윤석열 전 총장의 이 전략은 또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에 대한 회의를 지금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지층이 어느 정도 동요하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일단 목표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지금의 지지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지 좀 심사숙고해야 되는 시점이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오늘 아사히신문이랑 인터뷰에서요.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선거 경험이 없어서 미숙하다. 입당할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종의 심리전 뭐 이런 정도로 해석하면 될까요? 그게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둘이 만났다는 게 공개하면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 둘이 만나서 제가 볼 때는 이준석 대표가 노골적으로 뭐 입당해 주시라 말은 안 했을 것 같은데 적어도 우리 당에서 이런 구상을 하고 있다는 점은 아마 말을 했을 거예요. 윤석열 후보한테. 그러면 윤석열 후보는 답을 안 했거나 뭐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을 텐데 예. 어찌됐건 지금 우리 국민의힘 입장이나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경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왔기 때문에 들어왔기 때문에 미룰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는 것은 분명한 방침 갖고 타느냐 마느냐인데 정말 저는 판단을 정말 윤석열 후보가 지금 잘 해야 되는 시점이다. 정말 바깥에서 계속 있어가지고 지금의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 있고 장담할 수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좀 자문을 해보고 정치를 좀 아시는 분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빨리 좀 결정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저는 봐요. 예. 하루는 지났지만 정치권을 꿰뚫고 있는 두 분을 모셨기 때문에 좀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어제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는데 이 입당 효과가 어떻게 될지 이른바 대선판이 요동치게 될지를 두고 각종 분석들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효과를 불러올 것인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최재형 전 원장이 대선판을 흔드는 효과는 저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의 이 지지율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그다음에 추미애 전 장관과의 갈등 관계 이게 누적적으로 쌓이면서 사실상 야권 지지자들이 윤석열 전 총장에게 결집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이게 1년 반 정도가 걸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나온 지 이제 사퇴를 딱 17일 만에 이제 대권 선언을 하고 입당을 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이런 지지율을 갑작스럽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상대적으로 윤석열 전 총장이 뭐 검찰과의 개혁, 그 다음에 직무 정지, 뭐 징계 이런 것 등등의 어떤 스토리가 있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이제 지금 최 전 원장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습니다. 뭐 감사원 개혁도 없었던 것이고 감사원 업무를 뭐 중지시키거나 이런 일도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스토리가 없는 선상에서 지금 본인이 사실 강점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사실상 뭐 도덕성이랄까요? 뭐 이런 부분인데 이것만 갖고서 우리가 지금 대통령을 뽑지는 않거든요. 뭔가 야권의 지지자들은 실질적으로 뭐 권력에 대한 의지라든가 예. 그 정도의 어떤 우리가 속된 말로 이제 맷집이라든가 뭐 등등의 것들이 여러 가지로 충족이 돼야 되는데 지금 검증된 부분들은 사실상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최 원장이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이 가능할까? 저는 좀 회의적으로 봅니다. 네, 신의원께서 어떻게 보세요? 장점이 많고 인격적 인품에 대해서는 겪어본 분들이 다 법조계에서도 이구동성 똑같은 이제 높은 평가를 하시는 분이니까 그런 데 대한 기대는 분명히 있는 거고 또 하나 유심히 봐야 될 대목은 국민의힘의 전 현직 의원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약간 불안감을 갖고 있던 그룹들이나 인물들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 쪽으로 모이기 시작하면 당내에 저는 세력은 충분히 형성될 수 있을 거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치고 나갈 것이냐. 예. 저 부분에 대해서는 인격과 인품만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저분이 갖고 있는 비전이라든지 그 정치력, 정치적 능력에 대한 걸 보여줘야 되는데 네. 과연 그럴 수는 있을까 하는 그 대목은 저는 사실 좀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뭐 지켜보는 수밖에. 다만 어제 이렇게 단독으로 평당원으로 입당하는 과정, 그다음에 이런 거는 돌파력이나 이런 순발력이 정치적 순발력이 꽤 있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보통 흔히 알았던 올해 판사하신 분의 심사숙고형은 아니고 뭔가 정치적 감각도 있는 분 같다는 느낌은 들어요. 뭐 지지율 면에서는 이제 입당한 이후에 대한 것들이 반영된 국민의힘 후보로서의 지금 여론조사가 진행이 될 나오겠죠, 것이고 이제. 주말이나 다음 나오겠죠, 주 초면 그래서. 나올 텐데 네. 좀 반등을 할까요? 더? 좀 올라간다고 보죠.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근데 말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윤석열 후보에서 빠진 부분이 어느 정도로 최재형 전 감사원장으로 옮겨가느냐는 부분을 유심히 봐야 될 거죠. 예, 그 부분을 유심히 지켜보면 더 흥미로운 대선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관욱 계명대 교수, 신성범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